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의 신혜식입니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하는 등 국내 정세는 정말 어수선합니다. 오늘은요, 윤칼세, 윤창중 칼럼 세상의 윤창중 대표님 모시고 국내 정세, 언론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말 국내 정세가요, 네. 해외 정세 포함해서 북한의 핵실험으로 어수선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오늘 어수선한 거 치고는 여기 나오니까 좋네요. 경치도 좋고. 예. 네.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제가 참 대한민국 언론과 음해 세력으로부터 천인공노할 그 성추행범이라는 예. 참 날벼락을 맞아가지고 네.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아서 참담하고 참 암울했던 그 칩거와 은둔 네. 그 3년을 이제 보내는 기간 중에서 네. 정확하게 1년, 음. 그러니까 2014년 5월 초까지 예. 정확하게 1년 동안 제가 엘리베이터까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철저하게 제가 칩거를 하면서 네. 과연 나는 누구인가, 음. 또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이냐, 또 어떻게 죽어야 하느냐 예. 하는 그 인간적인 문제, 삶의 문제, 네. 종교적인 문제, 그 철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 1년을 보내다가 네. 이제 밖으로, 현관 밖으로 나와서 아파트 주변을 홀로 배회를 이제 하게 됐는데, 네. 정말로 정치 무상, 권력 무상을 실감하게 된 이유가, 네. 참 제가 이 휴대전화 그 주소 전화번호가 너무나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저장해 놓은 게, 네. 그 휴대전화 가게 주인도 새로운 것으로 바꿔줄 때, 그렇죠. 야, 이렇게 주소가 많이 저장된 분은 몰랐다고 할 정도로 제가 참 많은 사람과 참 제 나름대로는 뜨거운 마음으로 교류를 했다, 이렇게 참 나름대로 믿고 있었는데, 네. 제가 제가 하루아침에 낭떠러지에 몰락을 하니까 거의 찾아주는 사람이 없는, 아. 네, 일주일에 2번, 3번 받던 사람도 전화 한 통도 하지 않고 바로 그냥 등을 돌리는, 예. 이제 그런 이제 1년을 보내면서 이 아파트 주변을 저 혼자 배회 하면서 이제 이렇게 앉아가지고 혼자 멍하니 참 그 세상을 등지고, 네. 참 한 송이의 그 야생초처럼 이제 나는 나의 모든 명예가 없어졌구나, 나는 처참한 패자이구나 라는 참 자탄을 하면서 그 앉아있던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야.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들도 이제 이렇게 놀고 이제 하는 소리가 지금 들리는데, 그러니까요. 그 참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 우리의 눈과 귀에 너무 익숙해진 졌던 그 하일성 야구 해설가, 그렇죠. 얼마 전에 타계하셨어요. 그분이 며칠 전에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다는 비보를 듣고 예. 참 정말 놀랐습니다. 네. 언론에서 그 돈 문제에 관련해 갖고서는 이제 보도가 나온 뒤로 방송도 다 끊기고, 그렇죠. 내막은 모르지만 좀 억울한 부분도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대의 오랜 기간 우리 곁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스타분이셨는데 네. 근데 그분이 이제 이것 역시 보도입니다만은 뭐 보도이기 때문에 뭐 맞을지 안 맞을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당해 보니까. 그러니까 언론사를 네. 어떻게 믿어요? 또. 네, 네. 네. 그 이제 많은 돈을 이제 사업을 하다가 이제 그 날렸고 또 이제 사기 혐의로 이제 이게 예. 뭐 고소고발을 당하셨다는 건데 그분에 대해서 언론이 엄청나게 많이 그 비난하는 그야말로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는 그런 기사를 제가 봤어요. 보면서 참 그 동병상련이랄까. 예. 네, 그런 것을 제가 이제 느끼면서 이분한테 한번 좀 제가 한번 좀 전화 위로의 전화라도 드릴까 위로의 문자라도 한번 보내드릴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거 좀 약간 좀 생뚱맞다는 느낌이 들어서 안 했는데 역시 그 자살이라는 그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데 참 이 기회에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우리가 절망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어떤 경우에도 낙망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된다.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윤창중이가 그랬기 때문에 윤창중이가 장탄식을 했던 이 조그마한 놀이터에 와서 지금 이렇게 세상에 나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아하. 네? 저는 이것도 지금 제가 엄청난 기쁨이요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누명이 제가 봤을 때는 국민들 사이에서는 거의 100% 벗겨졌고 감사합니다. 언론들만이 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 같습니다. 네. 대한민국 최초로 인터뷰를 신의 한 수가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야외에서 또 최초로 이렇게 또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약간의 이제 잡음이 들어올 텐데 네. 그래도 다 이게 또 즐거움이고 행복이죠. 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느낄 때는 예. 뭔가 좀 현장감이 나잖아요. 그렇습니다. 애들이 뛰어다니는데 또 이 밝은 모습을 보면서 네, 또 네. 이렇게 저희가 방송을 하는 어떤 행복도 느낄 수 있고 그렇죠. 지나가면서요 네. 장난이 아니네요. 인기가 네. 너무 많아요. 다 손 흔들고 지금 서 있는 사람들이 이거 뭐 거의 무슨 연예인 수준입니다. 지금 한 시청자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지금 밖에 한 10대분이 서갖고요 구경하고 계세요. 야, 이 정도로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말이죠. 예. 얼마 전에 그 일요 서울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또 굉장히 화제가 됐고 네, 네. 일요 서울 본 기자들이 또 국민들이 네. 아마 보고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물론 신의 한 수에서 다 봤지만 그렇죠. 언론이 그렇게 또 네. 아주 정확한 팩트로 쓰니까 네. 야, 일반 그 메이저 신문 언론들 네. 반성해야 돼요. 그렇죠. 네. 제가 이제 그 9월 3일 날 북 콘서트를 했는데 네. 그 북 콘서트를 보도한 기사를 보니까 일요 서울이라는 그 어떻게 보면 신생 매체죠. 네. 그러니까 주간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참 셀 수 없이 많은데 그 일요 서울이라는 매체에서 비교적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도하려는 그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네. 그러던 차에 그 일요서울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사실은 제가 지금 인터뷰 요청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제가 그 기존 그 기득권 언론과 인터뷰를 하지 않는 이유는 네. 저를 불러다가 또다시 과거의 그 국민의 그 관음증을 자극하는 네. 그 선동적이고 선정적인 그 참 무책임한 기사로 저를 매장하려는
그러한 의도에 제가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예. 그런 나쁜 언론에 대해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일체 인터뷰를 하지 않고 오로지 신의 한 수하고만 이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 네. 자, 이렇게 공정하게 보도하려는 언론이 있다면 네. 그런 좋은 언론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인터뷰를 하는 게 도리 아니냐. 그럼요. 네. 예. 좋은 매체가 있다면 제가 윤창중이라는 이름으로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제 도리 아니냐. 네. 이래가지고 제가 일요서울과 인터뷰를 응했는데 5차례에 걸쳐서 제가 한 인터뷰를 토막토막 가감없이 내놓았어요. 네. 근데 그 5차례에 그러니까 네이버에 제 이름을 치면 예. 그 5차례의 그 인터뷰가 나옵니다.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 이름을 걸고서 한 인터뷰이기 때문에 네. 제가 어찌 거짓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의 그 많은 언론, 특히 그 조선일보와 TV조선, 대한민국 최대 발행부수라고 자랑하는 입만 열면 최대 발행부수요 1등 신문이요 입만 열면 민족지라는 조선일보와 예. 그 조선일보가 운영하고 있는 TV조선이 저를 정말 광화문 사거리에서 능지처참하고 총살을 했어도 참 국민들의 분이 안 풀릴 정도의 형편없는 인간 말정으로 그 매도했던 조선일보와 TV조선이 미주 한인 총연합회 유진철 그 회장이 자기가 3년 4개월 전에 자신의 눈으로 분명히 봤다. 그러니까요. 호텔바에서 제 옆에 어떤 남자가 있었다. 그 남자분이라는 것은 바로 제가 데리고 간 무슨 성추행이 어떠냐 하는 그러한 불필요한 잡음을 막기 위해서 제가 그 저랑 동석해 주십시오 해서 부탁해서 함께 자리를 했던 그 운전기사, 그리고 그 저와 운전기사 앞에서 이보다 더 넓은 테이블, 예. 그 테이블이 있는 그 앞에 여성분이 있는 그 장면을 자기 눈으로 봤다. 한 30여 분 뭐 도란도란 얘기하더니 그냥 조용히 갔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걸 네. 보도를 안 해요. 네. 입을 싹 씻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그리고서 또 그 문제의 호텔방 앞에서도 참 그 어제 저녁에 본 그 여자분이 그 인턴 여성이죠. 내 방을 노크를 하는 소리를 듣다가 스쳐 지나가다가 쾅 하는 소리에 뒤를 봤더니 그 여자가 당황하면서 뒤로 물러서면서 문은 닫히고 있더라. 닫혔더라. 이야. 이 장면을 미국에 살고 계시는 그 교민의 대표적 인사를 할 수 있는 미주 한인 총연합회 유진철 총회장님이 3년 4개월 만에 소위 말하는 한국 뉴스에 대해서는 완전히 끊고 살면서 조지아주 상원의원에 출마했다가 낙선해서 그 낙선의 고배를 마셔가지고 이 양반도 역시 참 세상을 등지면서 살다가 어느 날 보니까 윤창중이가 이런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이 됐더라. 예. 그래서 사회 정의를 위해서 자기는 조국에 헌신하는 의미에서 내가 증인을 하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조선일보와 TV조선 그리고 수많은 언론 매체들은 단 한 줄도 보도를 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참 이게 네. 대한민국 언론의 기본적인 습성이고
또 한마디로 잘못 배운 거죠. 처음부터 네. 언론들이요. 이게 지금 TV 조선도 그렇고요. MBN도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평론가들 보따리 들고 나와가지고 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네. 그냥 선정적으로 방송을 해버리고. 전혀 공부를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신의 한 수를 보고 제가 참 3개월 동안 피를 토하면서 쓴 글이 있고 그게 책으로까지 나왔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까지 MBN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네. 저희 집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 남편은 지금까지 30몇 년 동안 살면서까지 단 한 번도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온 적이 없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30몇 년 동안 음. 자기가 지켜봤는데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가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예.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MBN의 자막은 뭐라고 나왔냐면 네. 윤창중이 부인이 윤창중이가 한 번도 술을 마신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이렇게 거의 자막이 이렇게 나왔어요. 완전히 왜곡하는군요. 예. 그러면서 그 MBN에 그 나와서 그 완전히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듯한 표정으로 마치 어떤 그 증오죠, 증오. 아, 그 증오, 참을 수 없는 증오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집사람이 남편이 한 번도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터뷰도 안 읽어보고서 방송에 나와가지고 지금 한 인간을 매장하고 있는 거예요. 야, 진짜. 아니 그렇게 보따리를 싸가지고 각 방송국을 돌아다니고 각 그 어떤 방송국에서 계속 참 강경장 논산장 왔다 갔다 하듯이 말이죠. 아, 저는 종편의 평론가들 보면요, 수준이 이를 데 없이 천박하고. 네. 제가 이런 말 하면 뭐 하겠지만요, 대기실에 앉아 있잖아요. 네. 아, 그 나이 어린 작가들하고 그 농담 따먹게 하는 수준은요 거의 네. 성추행이에요. 하하. 다른 사람의 살짝의 약점을 가지고, 약점도 아니죠. 그렇죠. 윤창준 대변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약점이 아니라 거짓말이잖아요. 네. 이거를 그냥 뻥튀기를 하고 마치 자기는 도덕군자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한심합니다. 제가 누구누구 이름 얘기하면요 아마 창피할 거예요. 아유. 정말 대한민국의 종편은 대한민국 언론을 정말 땅바닥에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만큼 추락시킨. 근데 그 종편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언론사가 이른바 조중도 아닙니까? 네? 입만 열면 민족 지나가는 조선일보, 통화일보, 그 다음에 무슨 보수 언론임을 자칭하는 중앙일보. 중앙일보가 보수집니까? 동아일보가 보수집니까? 조선일보가 보수집니까? 상업지. 네. 보수 안보파리 상업지. 네. 이젠 딱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완전히 보수 우파 세력의 그 정서에 정말 그 울분에 영합해서 그 보수 신문사 또는 TV를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신문사가 운영하는 종편 그리고 MBN 정말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동네 방송도 그런 최악의 저질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 게다가 더 심한 건요. 네. 요즘 어디서 보따리들도요, 빨간 보따리들 있잖아요. 네. 그래도 뭐 푸르팅팅한 파란 보따리 가지고 나와서 네. 저질스럽게 노는 것까지는 귀엽게 봐줬는데, 빨간 보따리 들고 와서 김일성, 김정은이 팔고 앉아 있고, 네. 김일성 주체사상 비스크무리한 얘기들 뭐 머릿속에 있는 거 팔고 있는 이런 썩어빠진 네. 평론가들을 보고 있으면요 채널이 절로 돌아가요. 그 이번 사드에서도 봤습니다만 사드 문제 때에 중국보다 더 열불이 나가지고 중국 입장을 그 얘기했던 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아십니까? 예. 나는 그분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했는데 거기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통일부 장관을 한 이후에 그 이후에 중국보다 더 중국 사람처럼 난리가 나고 무슨 일만 있으면 그러니까 입에 거품을 물고 떠드는. 미국 없으면 중국 때문에 산대잖아요. 그렇죠. 이거 말이 됩니까? 미국이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중국과 손잡으면 경제 문제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했던 사람. 예. 그리고 북한보다 더 북한의 그 미사일 개발과 핵실험에 대해서 옹호했던. 네? 북한이 핵을 개발할 이유도 없고 북한이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말하는 게 김대중 대통령이고 그 이론을 뒷받침했던 게 정세현 통일부 장관 아닙니까? 맞습니다. 난 그 양반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한테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마디도 안 한 것은 과연 무슨 얘기냐? 당신은 그 얘기 듣고 무슨 생각했느냐? 그러니까. 그리고 이번에 김정은이가 제5차 핵실험을 했는데 그 어떻게 다 당신 대표할 거냔 말이야. 이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 실패 때문에 김정은이가 핵실험한 거냐? 그 양반 틀면서 또 그 얘기 할 거예요. 예? 대북 정책의 실패 때문에 김정은이가 제5차 핵실험을 딱 하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참 그야말로 보따리 장수들이 네. 나와가지고 이 종편에서 무슨 정치 평론가니 또 무슨 전직 아나운서 아니 방송을 보면 말이죠. 근데 윤창중을 비판하라 이거예요. 근데 윤창중을 하려면 기본적인 자료에 대한 연구 공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왜요? MBN 아침에 갔다가 네. 채널A 점심 때 갔다가 네. 그 틈나면은 또 저기 이상한 방송국 하나 갔다가 아니 MBN에 한 번만 나오는 사람도 그래요. 아나운서 출신. 그 사람은 사회 보는 사람. 아침부터 와갖고 다른 거 사무소에 노닥거리다가 나도 놀래는 시키는 것이 대로 하는 거죠. 어떻게 그런 방송이 나가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런 방송이 이른바 정치 토크쇼라는 이름으로. 예? 야, 진짜 어떤 사람들은요 하루에 5번 나간다는데요. 네. 이동 시간 빼고 못 빼면요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아니 여보세요. 어떻게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무슨 아나운서 출신이라는 사람이 가운데 앉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정말 무슨 정신이 이게 혼미할 정도로 흥분을 해가지고 윤창중과 제 집사람을 비난을 쏟아내는데 아니 무슨 전생에 무슨 죄가 지은 것도 아니 전생에 무슨 악연도 아니고 말이죠. 그 사람 이제 명예훼손하고 허위사실 유포가 있으면 민형사 해야죠. 그런 사람들은 다. 예. 정말 제가 이 종편을 과거에 출연하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요. 네. 돈벌이에 급급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네. 예. 아니 하루에 5개씩 왔다 갔다 하면 그렇죠. 그 연예인이지 그게 어떻게 평론가입니까? 네. 매일매일 쏟아지는 뉴스를 분석하고 또 거기에 대한 팩트 확인도 해야 될 텐데 네. 안 하는 거예요. 작가들이 그냥 써준 대본이나 좀 보고 네. 거기다 살붙이는 건데 야, 그 또 작가들한테 잘 보이려고 알랑거리는 모습 있잖아요. 보면요. 확 오바이트가 그냥 쏠려요. 아, 네, 그래서 저는 여보세요. 예. 오바이트가 뭡니까? 토사. 방송에서. 아니 어쨌건 진짜 꼴사 나와서 못 보겠고요. 네. 저는 과거에도 출연을 할 땐 방송 하나 네. 또 왔다 갔다 할 때도 2개 많아야. 그렇죠. 그리고 웬만하면 하나. 네. 네. 단에서 전화가 와요. 네. 그래도 나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내가 준비할 시간도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방송의 색깔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냐. 네. 이거는 뭐 그냥 아휴 보따리보다 더 저질이 뭘까요 이거. 야 이게 표현할 길 없는 그 야바위. 네. 그렇죠. 야바위 물방개 놓고 막 그 하하. 사람들 선동해 갖고 돈 뜯어 먹는 네. 그거랑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예. 요즘 제가 대한민국 언론 혁파 운동에
나서겠다는 선언을 한 이후에 네. 많은 분들이 제보를 해오잖아요. 참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제보를 해오는데 일단은 종편을 보지 않는 것이 지금 국민들이 종편을 보지 않는 것이 절대적인 대세입니다. 제가 재밌는 네.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예, 예. 예전에 종편에 제가 저격수다 출연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만두를 좋아해서 네. 만두를 먹으러 가는 단골집이 있습니다. 예. 거기 가서 만두를 먹었어요. 가면은 꼭 TV조선을 틀어놓으시고 네, 아 네. 너무 고맙다. 그 집에 사인도 했습니다. 제가. 그렇죠. 그런데 얼마 전에 또 그 집을 우연치 않게 들렸어요. 하하. 그런데 TV조선을 안 보고 저 YTN을 보시더라고. 네. 아니다. 연합뉴스 봤다. 네. 연합뉴스. 뭐 YTN이나 연합뉴스 비슷비슷하니까요. 네. 아주머니 요즘 TV조선 안 보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네. 손님들이요. 종편 틀어놓고 평론가들이 떠들고 있으면요. 재수 없다고 테레비 끄라 그래요. 근데 뉴스는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틀어놨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네. 그만큼 네. 정말 국민 여론이 바뀌었어요. 그게 지금 민심이죠. 예. 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 제 말이 거짓말입니까? 예전처럼 TV조선 뭐 이런 채널에 이런 거 틀고 식당에 있는 분들 많지 않아요. 손님들이 항의를 하니까 가면 보세요. YTN이나 연합뉴스 틀어놓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 사실은요. 네. 그냥 연합뉴스나 YTN 보는 게 속은 편한데 YTN도 보면은 또 보따리를 거기 끌고 가는 인간들이 있더라고요. 거기 또 가 있죠. 예. 종편에선 그런 보따리들 싹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저한테 제보를 보내오신 분 중에 예. 3년 4개월 전에 제 사건이 났을 때에 소위 말하는 보수 우파 칼럼니스트라던가 무슨 종편 출연자들이 저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이 생매장을 했던 그 장면들을 그 동영상을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구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문자가 왔어요. 네, 네. 보니까 이봉규하고 박종진이가 나와갖고 그 오적? 네. 이야, 야 둘이서 말이죠. 참 과관도 아니더라고요. 그것도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그때 제가 TV나 종편이나 또는 인터넷이나 신문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제가 폐인이었기 때문에 그걸 다 못 봤는데 제 그 소위 말한 저한테 제보를 해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은 그것을 보고 얼마나 억울해 했으면 그 수많은 동영상 중에 그 저를 무자비하게 생매장했던 그 동영상들 보내주겠어요. 완전히 무슨 명단처럼 보내주세요. 보니까. 아, 그거 잘 네? 모아놨다가요. 나중에 네. 소송 자료로 꼭 써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예컨대 지금 뭐 TV나 또는 신문에서 대한민국을 뭐 대표하는 보수 논객이다. 대한민국을 뭐 자기가 대한민국 언론계를 주름잡고 있는 보수 우파 논객이라는 분들이 지금 그 당시에 3년 4개월 전에 저를 말이죠. 이 생매장 하는 데에는 정말 가장 앞장서는 모습을 제가 지금 요즘 보고 있는 거예요. 야, 그분들이 한겨레나 경향신문이나 무슨 오마이뉴스보다도 더 앞장섰구나. 그러니까요. 참 기가 막힌 노래예요. 기가 막힌 노래세요. 이 질투, 저는 그것을 요즘 알았다니까요. 질투는요. 네. 사람의 눈을 멀게 하잖아요. 아, 결국 뭐 보수의 뭐 대표적 논객이니 뭐 보수 이론가니 웃기는 소리 아닙니까? 정말. 질투에 눈이 멀어서 같은 동지들을 배신해요. 좌익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우파가 정말 더 좌파- 그런 건 문제가 많아요. 여보세요. 네. 정말 보수 우파는 말이죠. 제가 개인적인 계기로, 개인적인 문제를 계기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정말 보수 우파는 좌파로부터 배울 게 의리입니다. 의리. 의리. 네?
민주당 김의원 의원이라고 여성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이 이 대리운전사를 불렀는데 거기서 폭행 시비가 벌어졌잖아요. 네. 그때 누가 봐도 김의원 의원이 정말 참을 수 없는 그러한 위세를 부렸다는 것을 예. 그때 다 나왔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거의 뭐 이 양반도 뭐 그 김의원 의원도 보통 뭐 공격을 받은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민주당은 일제히 김의원 의원을 편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상 규명을 하자. 경찰 수사가 끝난 다음에 하자. 이렇게 나오는 것은 물론 당시 국회 부의장을 하던 이석연 의원이 내가 김의원 의원을 너무 잘 아는데 근데 공식 속상해요. 민주당 당사에서 TV 뭐 카메라 기자들 뭐 신문 맞아요. 다 지켜보는 가운데 그 앞에서 네. 내가 김의원 의원을 너무 잘 아는데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 키 작고 여린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참나 어이가 네?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수 우파의 논객이나 또는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이 정말 저하고 식사를 했어도 몇십 번을 했을 것이고 그 동지애라고 하는 거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 일제히 돌아서 가지고 소위 말하는 새벽 5시까지 술을 먹고 예? 내가 무슨 호텔 바에서 성추행을 하고 네? 방 안으로 불러들여서 성추행을 했다는 그런 인간 말종이라고 표현한 것을 전부 다 자기들이 앞장서 가지고 주장하면서 나를 윤창중을 난도질했던 양반들이 지금 자 미국의 유진철 회장이 그렇게 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본인들이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과를 왜 안 하는 겁니까? 정말 그 사람들은요. 네. 신문사는 보수 안보파리, 네. 또 자칭 보수 이론가는 보수파리 하면서 생계 유지하는 생계형이에요. 생계형. 지금 방송 나와서 떠드는 인간들은 말이죠. 생계형들이 많아요. 참 불행한 일이 뭐냐면 대한민국에 보수다운 신문 하나가 없고 보수다운 언론인 한 명이 없다. 참 이것은 불행한 현실입니다. 제가 대한민국 언론 혁파 운동을 선언하면서 제2의 인생을 바치겠다고 하는 이유도 정말 언론이 바로 세워져야만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지금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제가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언론 혁파 운동에 대해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조선일보와 맞서 싸우겠다. 윤창중이가 조선일보와 맞서 싸우겠다는 그러한 선언을 윤창중이가 아니면 누가 하겠느냐. 그걸 우리 국민과 해외 교민 여러분께서 윤창중을 지켜주겠다. 그러한 지지와 성원이 지금 그야말로 쇄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국민 여러분과 교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윤창준 전 청와대 대변인, 요즘은 윤칼세, 윤창중 칼럼 세상의 대표죠. 피정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 피정 안에는 이런 내용들이 자세히 담기고요. 조만간 언론 이야기 포함한 피정의 2탄도 나올 예정이니까요. 일단 1편 여러분들 많이 구매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주문이요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요. 그래도요 이게 대한민국 살리는 길입니다. 피정 주문 꼭 해주시고요. 또 하나 종편이요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다른 뉴스를 보세요. 뉴스만 하는 걸 보세요. 뉴스만 나오는 것만 보세요. 거기 나온 보따리들 봐봐야 머리만 아프고 속만 시리고 한마디로 도움 안 되는
방송입니다. 신의 한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